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황보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보선입니다.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방문을 마치고 막 돌아왔죠. 네. 그런데 중국 언론들이 아쉬움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알려진 대로 한중 원탁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양측이 함께 발표한 공동 성명이 단 3문장입니다. 내용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의원들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 표명을 내심 기대했던 중국 언론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시보는 의원들이 방중 기간 내내 사드 관련 언행을 삼가더니 결국 공허한 내용만 담긴 발표문만 내고 떠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내 반응은 이제 오늘과 내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엔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1한국인이 누명을 벗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동거녀와 공모해서 동거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한국인 박용호 씨인데요.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박 씨와 옛 동거녀 아오키 게이코 씨의 재심에서 앞서 확정됐던 무기징역형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거녀 딸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시 화재가 박 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특히 체포 당시부터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가해서 두 사람이 허위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뜨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아오카 씨와 공모해서 지난 1995년에 오사카시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목욕 중이던 아오키 씨의 딸을 숨지게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 두 사람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강압수사로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재심을 그래서 청구를 했고, 결백을 믿은 일본 시민단체가 이들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면서 지원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자, 한편 이라크 바그다드의 산부인과에서는 이 끔찍한 화재가 났다고요? 네네,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신생아 1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바그다드 야르무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불이 났는데, 이 병원에 미숙과실에서 입원 중이던 신생아 11명이 질식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불이 났을 당시에는 임신부 29명이 이 병원에서 출산 중이었는데 다행히 이들은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미국의 한 시민 학교에서 또 총기 사고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기 사용과 관련한 역할극이 있었는데 이 극에 참여한 70대 여성이 경찰이 그만 실수로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펀타고다시에서 73살 메리 크놀턴 씨가 이 경찰 당국이 주최한 경찰 시민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크놀턴 씨는 총기 사용과 관련한 역할극을 하던 중에 이 악당 역할의 경찰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 당국은 총을 쏜 경찰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당 경찰은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지구촌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올림픽으로 한번 가보죠. 이 통산 21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미국의 수영 영웅이죠. 이 마이클 펠프스에 대해서 러시아가 시비를 걸고 나섰다. 이건 어떤 뉴스입니까? 네, 수영 영웅 펠프스가 이번 올림픽 남자 접영 200m에서 출전해서 생애 통산 21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메달을 목에 건 뒤에 TV에 비친 펠프스의 등 그리고 어깨에 선명한 부항 자국이 보였는데요. 사실 펠프스는 스스로 이 부항 뜨는 모습을 인스타그램 또는 광고에 소개할 만큼 부항 사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영 TV가 이 펠프스를 겨냥해서 부항은 금지 약물과 같다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부항이 근육 회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데 이 효과가 바로 금지 약물인 멜도늄과 다르지 않다 주장을 했습니다. 이 멜도늄은 러시아 테니스 스타 샤라포바의
리오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킨 대표적인 금지 약물이죠. 이 자국 선수들의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이 리오올림픽 참가가 대거 좌절된 러시아가 펠프스의 부항을 구실로 화풀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황보선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다음 주 광복절을 앞두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대상자는 12일에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서 민생 경제 살리기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전현직 대기업 총수들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갖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면은 정말 예외적인 대통령의 권한이죠. 법원에서 판결까지 없던 일로 하자는 거니까 매년 광복절이다, 성탄절이다, 석가탄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치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광복절이라고 사면을 꼭 한다면 정말 해야 되는 사람들, 일반 평범한 국민들도 환영할 만한 또 악법 때문에 그 처벌하면 원래 안 되는데 악법도 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처벌했던 그런 사람만 사면하면은 모를까. 지금 재벌 총수 이런 이야기들은 매우 부적절한 사면 대상자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특별 사면이 단행되면 이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세 번째인데요. 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이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인 사면권 행사다. 이거 어떻게 네. 보세요? 맞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박 대통령 자신께서 대통령 선거 때도 자제하겠다고 하셨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좀 나아진 면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올해 대통령 광복절 사면에서도 이어질지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상대적으로는 어쨌든 제한적인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지금 주목하신다 그랬어요. 네. 자, 사면 심사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에 사면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면할 사람을 정해서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종에 사인을 하는 이런 법 절차인데 그 중간에, 법무부 장관이 구성을 하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한번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자를 사면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의결을 이제 거쳤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결과는 아직 이제 철저히 비공개되어 있어서 모르고 조만간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서 최종 발표가 난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 우리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니까 네. 사면 대상을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그걸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면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법무부 장관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이렇게 정말 심사를 엄격하게 해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면심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이 그 사면심사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장관을 포함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전부가 다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 외에도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의 이제 공판 송무부장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법무부 장관의 부하 직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이 최소한 이제 4명은 들어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 내부위원을 다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위촉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하. 보통 경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자기하고 이제 비슷한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니까 사면심사위원회가 사실은
거수기로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다양성, 그 상호 견제 기능이 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자, 네네. 그래서 실제로 역대 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 대상 명단을 한번 올려봤는데 그 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 하지 말자라고 잘렸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진 경우가 한 번도 없죠. 그만큼 네.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사실 이 사람 안 한 역할을 많이 해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번 이런 경험들을 해보면서는 사면 심사위원회라는 제도를 조금 바꿔야 되는 이제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결국 현재의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다소 형식적이다.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우 형식적이죠. 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한번 이번 사면 얘기로 들어가서 혹시 참여연대 입장에서 이런 인물은 절대로 사면해선 안 된다. 혹시 그런 대상 있습니까? 이번에 지금 언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한 번쯤 여론을 떠보기 위해서, 네. 하시는 분 중에 우리, SK그룹의 부회장이었던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나, 네.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 네.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현 하나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앞에 두 번의 유죄 판결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사면 복권을 2번이나 해줬는데, 네. 또 이번에 세 번째 이제 얼마 전에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걸 또 사면 복권해준다? 하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그다음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러면 이제 잠깐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는 방법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될 일이지 네. 사면 복권까지 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특히 이제 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지금 잠깐 지적하신 CJ 이재현 회장인데요. 네. 지금 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네. 그런데 이번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을 받아들였고 네. 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 정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건강의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되지 사면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면 복권을 한다는 말은 감옥에서 나온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다른 이제 국민의 참정권이라든지 또는 기업 총수로서의 기업 임원으로서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법적으로 보장이 받는 거거든요. 네. 이재현 회장께서 정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 기업의 등기이사, 회장직 이런 것을 다 이제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왜 사면을 해줘야 되느냐.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면 형 집행정지 잠깐 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 해주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 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경제인이나 기업가들이 주로 거론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명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번 경제인 사면할 때마다 역대 정부도 그렇고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들을 이제 사면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실제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네. 말하고 싶고요. 네. 사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이렇게 범법 행위를 통해서 기업을 운영해왔던 주요 기업인들을 계속 사면을 하다 보니까 진짜 기업가 정신, 법의 원칙도 지키면서 네. 창의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오히려 매번 소외당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경제 성장, 시장의 발전 이런 게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작년에 사면 복권 받았던 우리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사면 복권 되시고 나서 투자를 막 해줬죠. 네네. 창조경제 이런데 센터 만드는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네. 투자를 좀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우 단기적으로 눈에 네. 반짝하는 성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경제 활성화라는 일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명분은 좀 안 그런 명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인 네. 거죠. 단기적인 반짝 효과 외에는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고 나아가서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기업가 정신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 대상이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또 있어요. 네.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 처벌받은 법률이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구시대의 악법 때문에 네. 처벌받은 그런 억울한 정치인이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법 때문에 처벌받았으니까 사회 통합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뭐 해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뭐 다른 이유로 뇌물 받아서 또는 뭐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처벌받은 정치인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악법 때문에 처벌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도 매번 우리가 비판받아왔다시피 이번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은 정치인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면 복권 대상에서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예 정치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이게 또 이 사면에 수가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 특별사면 명단에 주로 이 운전면허 관련자들,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거 많이 풀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음주운전 사범은 최소화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던데요. 네. 내심 또 이번 특사에 내 면허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던 분들은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시민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시겠지만 네. 그거는 저도 사면을 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사회에서는 큰 이제 그 생명에 위협을 주는 큰 범죄 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건전한 차원에서 이게 잠깐 시민들에게 이렇게 뭐 상쾌한 뭐 기분을 좀 좋아지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사회에서 악법 때문에 처벌받는 그런 사례가 아니니까 예, 그런 경우가 아닌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사면도 좀 자제하고 이번에도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또 이 교통사고 대형으로 발생한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이건 또 우려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로 처벌된 거라면 너무 요행을 기대하는 것도 안 좋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어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 네. 특별 사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네. 요즘 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이제 비리 의혹에 이제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 우수석이 특별 사면 업무를 총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무처장님은 혹시 어떤 입장이세요? 네, 사실 뭐 꼭 특별 사면 업무뿐만 아니라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기본 업무들에게 이 업무들을 할 자격이 없는 분으로 지금은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 사면 업무뿐만 아니라 뭐냐면 그 고위공직자들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의 역할이고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게 민정수석실의 역할인데 네. 그 모든 자격을 지금은 상실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자, 다른 나라들은 좀 사면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있고 말이죠. 엄격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지금 현재 보니까요, 이 또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정치사범, 경제사범, 기업인, 대통령 측근은 금하자, 이런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19대 국회, 지금 20대 국회가 되었는데 19대 국회에서 저희 참여연대도 여러 차례 제안했던 바이기도 하고 여러 네. 의원들이 비슷한 법안들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인이라든지 기업 총수 같은 배임 횡령죄, 분식회계 저지른 경제인 사범, 네. 기업인 이런 사람들 사면을 제한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20대 국회에도 또 온 건데 이게 이제 그냥 법안만 매번 나오고 결론을 못 맺은 게 19대 국회의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 사면 광복절을 네. 앞두거나 성탄절을 앞둘 알겠습니다. 때마다 저도 이런 인터뷰를 지금 몇 번째 예, 반복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기자들도 매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박근용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안전운전 2588. 새 고속도로가 용인의 중심을 바꿔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개통 후 용인의 중심은 어디가 될까요? 신용인시대 미래가치가 내 안에. 단지 앞 예정된 유치원, 초중고교가 내 안에. 고림지구 양우 내 안에 에듀퍼스트. 8월 분양 예정 1670-1881 양우건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네, 2부 마칩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